그러니까 세 분 다 여기 대표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같이. 처음에는 일이 없어가지고 인근 상인에 있는 그런 가게들을 전체 다 찾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도 쌓고 싶고 청소한 거에 대한 사진, 블로그 작업이나 이런 거 홍보 자료를 만들겠다고. 저희가 사진 찍는 거에 시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전사진 찍는 거는 다른 업체들 다 할 수 있는데 청소 과정 사진, 중사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저희가 전송해드리는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업체를 고를 때 어떤 업체를 좀 골라야 된다? 꿀팁이 있나요? 일단은 무조건 직접 오는 업체인지.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네. 다이아클린 이용하라고 합니다. 네네네. 저는 다이아클린 김봉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아클린 김경수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 다 여기 대표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같이. 아니 지금 복장도 그렇고 사실은 이렇게 유니폼까지 다 맞춰 있고 하니까 네네. 다 젊으세요. 네, 맞아요. 도대체 어떻게 좀 이렇게 멤버가 구성이 된 거예요? 소수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음. 이제 다 지인들이거든요. 한 명 한 명 오다 보니까. 섭외를 했구나 이렇게 네, 한 명 한 명. 아니요. 저희가 먼저 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다 이제 먼저 알고 연락이 와서 어. 한 명 한 명 받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습니다. 저희도 청소 촬영을 처음 해보는데 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네.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입장해서 네. 이제 각자 맡은 구역을 어. 준비를 하고요. 네네. 오시면은 설명을 해드리는데 못 오시는 분들이 거의 많아서 네네. 전화로 아니면 카톡으로 전 사진을 먼저 보내드려요. 사진을 보내고 방법 어떻게 청소하는지 어떤 거 설명을 다 드리고 근데 이게 마지막에 딱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잘 청소했습니다라고만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딱 고객님 입장에서는 딱 검사 왔을 때도 구석구석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주방하고 걸레바지를 고객님이 직접 깔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사진 찍어서 좀 안심을 시켜드리는 거죠. 이렇게 구석구석 청소를 한다. 보통 주로 그러면은 입주 청소가 좀 제일 많나요? 아니요, 다합니다. 네, 메인이 이사 입주. 네. 일단 탈거할 수 있는 거 탈거하고 탈거. 네. 이게 처음에 작업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작업 시작하면 네네. 일단은 고객님한테 전 사진 그리고 탈거 될 수 있는 부분들 전부 다 탈거하는 사진을 찍어야 돼서 탈거를 다 한 다음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네, 사진 찍고 그다음에 청소구역 배정하고 네, 그렇게 진행됩니다. 탈거된 거 여기다 넣으세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것들 네. 중에 하나가 약간 교육하기 위한 것도 있나요? 오늘 교육생이 2명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최대한 파손이 안 되게끔 하려고. 네, 새 아파트 벽지라서 어. 조금만 움직여도 찍힘이 발생. 실제 그런 사고도 있었나요? 많았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엄청 많네요 근데 진짜 약품도 수십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여기 청소를 하면서 다 쓰는 거예요?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화장실 전용, 타일 전용, 유리창 전용 세제가 친환경 세제고요. 저희는 독일 키엘 제품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다 친환경 세제라는 거죠? 네네네. 이게 키가 작으면 또 청소에 안 좋은 점이 탑질하나요? 무조건 의자가 비면서 서랍장이 탈거됐다는 것도 탈거해서 청소한다는 거 이렇게 보통 사진 찍으면 몇 장 정도 찍으시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때가 최소가 30장 정도예요. 거의 34평 기준 20평대는 30장 좀 넘어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오늘 미세먼지가 사실 많잖아요. 네. 이런 날 청소하기 괜찮으신가요? 청소할 때는 사실상 분진이 더 많아서 미세먼지보다 분진이 더 몸에 안 좋은 경향이 네. 있어서 먼저 청소를 다 한 후에 창문을 다 닫고 공기 중에 있는 먼지들까지는 이제 세습중 약품으로 공기 중에 있는 거 가라앉히고 나서 바닥 청소가 이제 그렇게 할 거거든요. 교육생분들도 오셨다고 하셨는데 보통 교육생분들 오시면 대표님들이 직접 교육을 해주시나요? 네. 또 팀장들 나름대로의 스킬이나 약간의 변형된 개개인 나름대로 또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교육을 하실 때 좀 어떤 식으로 좀 교육을 하시는 편이에요? 일단은 직원이 많다 보니까 평균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네. 퀄리티가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깨끗한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더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치를 올리려고 되게 교육 과정은 좀 빡빡한 편이에요. 네, 시작하시죠. 네. 고객님이 좀 꼼꼼하시니까 깨끗하게 신경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걸레 손으로 맨날 짜면 손목이 아프거나 하다 보니까 걸레 짜주는 짤순이라 그래요. 이렇게 다 없애주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는 약품이 나오고요. 중간에는 소리 돌아가서 바닥 한번 닦고 마지막에는 흡입이 돼요. 3단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붙박이장, 이제 벽지들 공기 중에 있는 건 부분을 다 들어가게 하고 스팀기가 살균하고 그런 거 다 돼요. 지금 이 도구들을 전체 다 구매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돼요? 대략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생각보다 다른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긴 하겠네요. 창업하기에는 처음에는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죠. 세 분이서 그러면 알고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이 일을 하기 전에 만났었고 다 같은 일을 했었던 분들이고 청소를 시작은 제가 제일 먼저 청소를 시작했고 그럼 처음에 청소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풀리지가 않고 밑바닥을 찍었다 하죠. 아 그래 죽을 바에는 살아보자 하면서 시작한 게 청소인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비전이 있어 보인다. 상업비용을 좀 작게 시작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AS 터지고 고객님들 간에는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하면서 시행착오 저 겪어보고 하면서 원래 이렇게 좀 열심히 하시나요? 아, 네네. 엄청 세게 닦으시는 것 같은데 카메라 있어서 그러신 거 아니시죠? 지금 하시는 작업이 어떤 작업이시죠? 창틀 청소하는 거고요. 방충망 포함해 청소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빈틈없이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먼지를 모아줍니다. 밀어주듯이. 창틀 하나 하는데도 장비가 많이 들어가시는데 아무래도 안쪽까지 구석구석 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 손과 벌레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것도 다 빼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지금 대표님들이 세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그동안 한 번도 안 싸우셨나요 혹시? 안 싸웠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저희는 서로 의견을 좀 존중하고 최대한 믿어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청소 일로 따지면은 대표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합류하셨다고 아, 들었는데 네네네네. 앞선 두 동생 대표님들한테 배우면서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형으로서 어쨌든 동생들한테 배우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거는 상관없으셨나요? 배움에 있어서는 그런 게 중요치 않다고도 생각을 했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옆에서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배울 게 많은 동생들이다. 처음에 원래 어떻게 만나셨던 거죠? 원래 제가 밤에 자영업 일을 했었고요. 저한테 와서 일했던 친구들이에요. 코로나도 겪고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모든 자영업자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 친구들이 안정된 일, 좀 낮에 평범하게 일을 하고 싶다?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어떠셨나요? 청소를 한다고? 이런 느낌? 잘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한 그런 감정으로 지켜봤죠. 처음에는 일이 없어가지고 인근 상인에 있는 그런 가게들을 전체 다 찾아다니면서 공짜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실력도 쌓고 싶고 공짜로 청소를 해주고 그 청소한 거에 대한 사진, 블로그 작업이나 이런 거 홍보 자료를 만들겠다고 아는 지인, 노후가며 인사했던 가게 사장님들한테 청소를 하는 모습에서 너무 의외였고 대견스러우면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기간들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1년 넘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1년 넘게요? 1년 넘게 그걸 계속 버티면서 앞으로 나와 오신 거네요. 네네. 청소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1년 됐어요. 와,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좀 이제 재밌어요. 좀 더러웠던 부분도 깨끗해지는 모습 보면은 또 이제 보람차고 이제 직업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그래도 힘들어도 좀 이제 청소 다 끝나고 고객님들이랑 같이 검수하고 이제 만족하시는 모습 보면 저희도 이제 보람 느끼고 좀 많이 의미 있는 직업 같아요. 아, 검사할 때 고객님이랑 같이 하시는구나. 네. 그럼 고객님들이 찐 반응이 나오겠네요. 맞죠. 엄청 이제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제 표정부터 다 보이니까.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죠? 붙박이는 이게 한번 닦으면 계속 먼지가 쌓여서 약간 초벌 느낌으로 일단 분진 한번 제거하고 좀 더 가라앉았을 때 한두 번 더 해서 닦아서 그 공기 중 먼지까지 최대한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주 업무가 어떤 거라고 하셨죠? 저는 영업이에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죠. 직원들이 한두 명 늘어나고 저희를 믿고 오는데 일이 없으면 굶기는 거잖아요. 대학생이라는 회사를 믿고 온 건데 누군가는 영업을 뛰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자신 있던 분야라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죠. 이따가 또 나갈 거예요. 영업 뛰러. 평소에 그럼 일을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건가요? 대중이 없어요. 저희는 사실 쉬는 날도 없고요. 주 업무가 저는 전화 받고 고객님 뭐 응대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하루 쉬면은 이걸 못 받잖아요. 일정이랑 연관되고 하다 보니까 딱 쉬는 날도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고충이 있죠. 나름 저는
같은 아파트, 같은 현장이라도 어떤 집은 되게 깨끗하게 빠졌고 어떤 집은 되게 분진이 많을 정도로 이제 시공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잖아요. 시간은 평균 4-5시간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상이하다고는 말씀드리고 현장에 따라서 싱크대에 깔아놓은 건 뭔가요? 보양 작업이고요. 싱크대 수전은 살짝만 해도 스크래치가 금방 나서 보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전이 그릇만 놔도 기스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신축 입주하실 때는 또 약간 새 거에서 하는 마음이 좀 크잖아요. 스크래치 한번 나면 요거 가는데도 막 몇십만 원 하니까 그런 것도 최대한 안 나게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배우실 때 같이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대표님들이 좀 디테일하게 더 챙기는 부분이 있으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또 스승님이 있어요. 스승님이 어쨌든 잘 알려주셔서 받은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정말 이렇게 안 하는 업체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평균치를 올리려고 나름 이제 연구하고 노력해서 디테일이나 퀄리티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사진 찍는 거에 시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전 사진 찍는 거는 다른 업체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청소 과정 사진, 중 사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청소는 이렇게 하고 거의 저희가 전송해드린 사진이 100장이 넘거든요. 한 현장에서. 근데 그 시스템은 제가 좀 고집을 부려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청소가 진행되는지 모르니까요. 부분이고. 전송을 해드리면 고객님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되게 신뢰감이 있죠.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현장에서 계속 항조하시지 않잖아요. 사실 고객님 입장에서는 여기 뭐 주방 걸레바지는 청소해야 되는데 혹은 환풍구 이런 데 다 까서 청소했나? 뭐 이런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해소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ASU나 그런 것도 현저하게 줄고 이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애들은 좀 힘들어요. 직원분들한테만 시키는 게 아니라 대표님이 직접 다 저희도 그렇게 했죠. 저는 그걸 토대로 애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진짜 여기까지 청소한다, 이 정도까지 청소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보통 외창을 다 작업을 안 하거든요. 거진 다 추가 요금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저런 작은 창들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거는 저희들만 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거예요. 작은 창은 일단 탈거해서 외창까지 다 작업을 해드리니까요. 대창, 중창들은 그 장비가 소요되고 그만큼 또 시간이랑 인건비가 많이 소요돼서 거기까지는 못 해드리고 그나마 저희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거 전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저것도 가능한 거라고 보거든요. 고객분들이 가이아클린 이용하시고 나서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친절해서 계약을 하셨다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어쨌든 서비스 업종에 있다 보니까 사실 기분이 좋아야 서로 인상 쓰고 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친절이죠. 그리고 서비스 의식. 고객님들은 수많은 업체 중에 저희를 믿고 연락을 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기가 남아있거든. 옆에 조금. 그것보다 이 친구는 좀 교육이 된 친구라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내줘? 네, 보냈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늘어나나 보네요. 친구들끼리 얘기도 하고 이거 진짜 괜찮다 앞으로 전망도 있어 보이고 시기도 않다 보니 지금 어려운 경기잖아요. 그러면서 연락을 타고 오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배우고 나서 나가서 본인 걸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럼 당연하죠. 청소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제어업체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 배웠다 생각하고 청소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영업적으로 물어보거나 청소업체를 할 거라면 궁금한 것들은 다 물어봐요. 다 말해주거든요. 청소는 한 지역에서 저희 업체만 이건 아니거든요. 상생하는 걸로 가야 하고 청소 바닥이 또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도울 수 있는 도우면서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한 업체만 지역에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소업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15일. 저희 청소 당일날 비밀번호 있으실까요? 네네. 보통 청소 컨디션은 하루 이틀 전에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예약 문자 발송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소업체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어요? 고객이죠. 사실 청소라는 게 기준치가 없잖아요. 개개인마다 보는 기준치가 다 다르고 어느 분은 청소를 해놓으면 진짜 깨끗하다 감사하다 하는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저희들이 막 검수하다가도 머리카락 정도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거를 최대한 없애려고 하지만 먼지 딱 하나 공기 중에 있는 먼지들이 내려앉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대화가 좀 안 통하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 범위가 아닌 거에 대해서 시공 뭐 페인트나 뭐 이런데 본드 자국이 이런 데 벽지에 붙어 있거나 근데 이거는 시공하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왜 안 해주시냐 왜 안 닦아주시냐 새 벽지는 갖다가 세게 문지르면 까져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저희가 온전히 물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죠. 회사에 직원들도 이렇게 네. 엄청나게 많고 책임져야 될 식구들도 많이 생겼는데 인원은 계속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네, 늘어나는데 고정된 일정 가지고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매출이 발생한다 해도 그 돈이 온전히 거의 진짜 투자 목적으로 정말 많이 들어가요. 회사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커진 거에 일단은 의의를 두고
투자를 하고 있죠. 오랫동안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고 싶죠. 안정되게. 제가 듣기로는 스케줄이 어마무시하다고. 바쁜 것도 좀 많이 적응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정됐어요. 그리고 사실 쉬는 날이 없어요. 저희들은 직원들이야 정해진 일정에 맞게 그냥 쉴 땐 쉬고 편하게 쉬는데 저희는 사실 늦잠도 못 자고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전화기를 꺼놓거나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예약한 고객님 전화도 있고 앞으로 올 신규 고객님 전화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일정에 연결된 거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충분히 이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줄표가 늘어날 때 좀 어떤 생각 드세요? 뿌듯하죠. 하루에 한 건 하기도 힘들었었는데 저희가 1년 전만 해도 한 건 어디 일 없나? 사실 뭐 청소 잘하는 사람은 진짜 많아요, 솔직히. 근데 청소만 잘한다고 또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방면에서 그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영업적인 능력이나. 그러면은 지금 지역은 어디를 좀 주로 활동하세요, 다이아클리는? 천안에서 1시간 10분, 20분 거리까지는 다 가는 거. 수원 살짝 밑이나 그쪽까지 다 가고 밑으로는 음성, 세종, 대전 그 바운더리 안에는 다 갑니다. 청소업체를 고를 때 어떤 업체를 좀 골라야 된다? 꿀팁이 있나요? 일단은 무조건 직접 오는 업체인지 사실 싸게 잡아서 이 또 싼 거를 하도 뿌리는 업체들이 많아요. 좀 그게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돈 버는 거잖아요. 중간 역할자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청소를 안 해도 오더만 몰고 와서 밑에 사람들이 있네, 현장 사람들이 있네, 이 사람한테 똥을 떼고 주는 그런 업체는 이제 오더 업체라고 하거든요. 사실 저도 시작은 그렇게 가볍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청소가 막 이렇게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AS나 뭐 이런 거 문제 생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직영으로 해야겠다. 그때 그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직영하는 업체를 찾았던 것 같고, 하도급을 주게 되면 AS나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기스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수를 탄다 그러죠. 그런 업체들도 많다 보니까 직영 업체로서 이 업체가 뭐 AS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가 되는 업체인지 그걸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죠. 나사에서 같이 연구한 거라서 엄청 유명해졌어요. 벽지에서 나온 건가요? 네, 이게 벽지에서 나온 겁니다. 1차도요. 그래서 거실은 조금 덜한데 안방 방 쪽들 굉장히 청소한 거. 신축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항상 부동산 영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거래처가 된 곳들을 이제 관리를 해요. 올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오프라인 영업은 신축 현장 위주로만 다니고요. 주변에 이제 부동산이 많이 갑자기 이렇게 훅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영업은 무조건 갑니다. 노하우랄까요? 저희 처음에 저희가 돈 하나도 안 쓰고 제가 오프라인 영업을 많이 뛰었다 했잖아요. 다 부동산 영업이었어요. 부동산 영업으로 일정이 꽉 찼었어요. 한 부동산에서 막 100개? 진짜요? 그 정도 밀어준 적도 있고, 관리도 어쨌든 엄청 이렇게 노력하고 해서 그런 부동산도 있었어요. 대표님 차에는 항상 바카스가 구비가 돼 있어요? 네, 바카스랑 겨울에는 커피 믹스, 부동산에서 손님들 커피 타주시잖아요. 그럴 때 쓰시라고 아메리카노 이런 거. 이런 오프라인 영업에 대해서는 어디서 배우신 거나 이런? 제가 캡스 다닐 때 출동대가 1년 타고 영업 2년 했었거든요. 그때 어쨌든 들어가고 다 영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영업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들고 다녀요. 이게 이제 부동산에서 명함 이렇게 꽂이를 직접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제 껴가지고 여기 하나 뭐 놓고 이제 새로 영업할 때는 그렇게 하고 하죠. 여기만 지금 거의 한 5개 있는 것 같은데요. 저기 입구랑. 근데 너무 또 자주 오는 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방문 판매 같은 느낌이라서, 그리고 명함 놓는 게 하도 많으니까 너무 자주 들어간 건 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좋아하시는데요? 네, 뿌듯하죠. 그래도 어쨌든 제가 현장에 있는 것보다 직원들이 잘 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 뿌듯하죠. 나이가 좀 어리시잖아요. 34시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되게 잘 사셨는데 한순간이더라고요. 밑으로 그냥 쭉 가다가 돈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 이거 성공해야겠다. 그런 마음 먹다 보니까 좀 독해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이렇게 가출하고, 이제 돈 없으니까 추우니까 겨울에 주차장에서 자고 맨날 몸에서 쓰레기 냄새 나고 그러니까 친구한테 또 왕따 당하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조금 악착같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일했던 게 지금 다이아클린에 좀 많이 있나요? 네, 일단 오프라인 영업 자체도 깡 없으면 좀 천대받으면서 이렇게 영업하기는 힘들거든요. 이제 손님인 줄 알고 되게 반겨하셨다가 부동산에서 표정이 싹 바뀌어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감당을 하면서 영업을 해야 됐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청소라는 업 자체가 뭐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어른들 생각에는 그냥 청소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뭐 이런 데는 다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요. 천대받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게 네.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은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나 시작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네. 현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죠. 시작하는 건 쉽죠. 솔직히 청소하는 거 자체만 봤을 때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깨끗하게만 만들어주면 그게 청소업인데요. 근데 그만한 일건이 있어야 되는데 다들 청소할 줄 아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청소 일건을 물어온 사람은 없어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사실 시작은 정말 쉽게 많이 하는데 폐업도 그만큼 많은 게 거의 그런 이유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업체보다 디테일 면에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성격도 그렇고 되게 꼼꼼한 편이에요. 제가 보는 눈이 다 사람마다 틀리다 했잖아요. 그게 좀 까다로우니까 디테일 면에서도 애들을 많이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현장 불시로 이제 검수 계속 나가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부동산 영업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청소가 깨끗해야 제가 자신감이 생겨서 우리 저희 업체 괜찮아요. 맡겨주세요. 라고 이게 원동력이 돼서 이게 팍 나오는데 그게 안 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영업이 안 됐고 근데 그런 디테일적인 면이나 그걸 개선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업체보다 깨끗하게 할 자신도 있고 AS 처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대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중요하게 느낍니다. 저는. 머리카락 하나 나왔다고 호주 장사는 있어요. 그게 특이성이에요. 그런 고객님들은 무조건 있어요. 그거는 저희 업체에서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가면 돼요. 가서 고객님이 원하는 거 닦아주면 되고 해주면 돼요. 그게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단일팀으로 움직였을 때는 힘들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팀이 각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대처나 대응이 빠르죠. 촬영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저희가 여쭤보면서 이렇게 과거에 힘들었던 것들 생각하고 하시니까 내가 참 잘 벌어왔다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 다사다난하게 하다가 저는 음제에서 양지로 나왔다고 생각해요. 너무 떨려가지고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갖고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고객님 만족하는 거에 보람을 느끼면서 진짜 즐겁게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분위기 자체도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그때까지 저희가 AS는 끝까지 책임지며 최대한 고객님이 감동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저희는 절실함과 진실로 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다이아 클린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지 목표 사실상 1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뭐 어디서나 다이아 클린 얘기했을 때 잘하는 업체다. 믿음 하나로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고 싶고요. 저희들끼리 끈끈하게 재미있는 업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쳐야 산다 채널 보시고 오신 분들한테 좀 잘해주실 수 있는 그럼요. 오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잘해주실 수 있는 그럼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미쳐야 산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쳐야 산다. 구독, 좋아요.